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 맡으시고 첫 출연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축하받을 축하, 일인지는 축하. 모르겠는데 예, 네.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 법사위 간사 얘기만 들어도 숨이 턱 막혀요. 예, 얼마나 제가, 일이 많으실지. 전에 한 7개월 정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대선 지선 선거 국면이라 네.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았다가 네.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들어와 있어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네. 것 같은데요. 당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네. 또 한성숙 총리가 예방할 예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광주경찰청으로 떠났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장덕 대표가 계속 뭐랄까 그 극한의 대립으로 네.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은데 음. 그것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혹은 본인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장윤기 사건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난 것인데, 네.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시스템 하에서도 어쨌건 이제 통제가 되어서 관련된 불법 행위자들이 지금 구속되고 네.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쨌건 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오용 남용을 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그게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검찰이 70년 동안 그런 짓을 하다가 지금 철퇴를 막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제도의 대개혁에 지금 이제 곧 출범을 하게 될 텐데 거기 그런 수사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체계를 잘 운영이 되도록 장혁 대표도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 어제 올린 글을 보면 그 장윤기 사건을 좀 네. 얘기하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박탈, 네. 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박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도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다. 네. 이제 그 법무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 점을 이거 말고도 한 11건 정도가 더 있다. 이제 네, 이런 네, 말씀 좀 네. 주시는데요. 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완전 폐지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로 알고 있는데 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네. 여지를 좀 둬야 되나? 이렇게 기류가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첫 번째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근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사가 다시 한번 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예. 두 번째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의 가장 핵심은 강제 수사, 음. 특히 압수수색 영장 청구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그거를 검사가 예. 경찰의 그런 강제 수사에 다 관여하고 통제하고 또 영장 청구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었다. 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이제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담을 텐데 모든 수사 행위, 수사 기록을 다 전산화시켜서 네. 기록에 담고 예. 전산화를 담고 나중에 사후 검증을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건 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사후 검증을 해서 예. 수사 지연이라든가 수사의 악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네. 그런 거는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예. 또 가장 핵심은 법 왜곡죄입니다. 법 왜곡죄. 이번 그 경찰관이 증거를 사실 인멸하거나 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법 왜곡죄거든요. 수사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아버지가 아니라. 예, 예.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수사팀장이 어쨌건 뭐 어떤 친분 때문에 인연 때문에 그런 걸 했다는 건데 법 왜곡죄의 핵심은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은닉입니다. 네. 바로 이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신설했고 그렇죠. 징역 10년 이하로 예. 아주 그러니까 엄벌.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엄벌을 와, 쳐도록 예. 했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를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뭐 위축되고 예. 뭐 어쩌고저쩌고 예. 하면서 근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법 왜곡죄를 신설했고 수사기관의 어떤 그 오남용을 갖다가 막으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법 왜곡죄가 진짜로 이제 발현이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의 공소시효를 예컨대 그 수사관이 검사가 재직하는 기간은
진행이 안 되게. 네. 예.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라도 네. 그 공소시효가 살아남아서 예. 법의 억제로 그러니까 수사받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 등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혹시라도 재발했으면 반드시 처벌하도록 네. 그래야 수사관들이 그런 걸 갖다가 예컨대 뭐 이걸 일반적인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두려움 때문에 네. 이런 짓을 안 하죠. 예. 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국민의힘도 좀 신경을 쓰고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들은 처음에 법에 막 이거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반대했죠. 반대해놓고 예. 이제 또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로 의율해서 처벌해라 이렇게 또 오히려 보안 수사권 존치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경찰이 아주 나쁜 짓을 했지만 사실 네. 검사들이 나쁜 짓 한 것도 그렇죠. 이루 헤아릴 예.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전용기 의원이 이제 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니 경찰만 가족이 있고 검찰은 가족이 없냐 검찰이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논박을 페이스북에서 주고받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일단은 이 장윤기 사건 하나를 계기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다시 돌리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폐지가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 일단 그 역순하면 이제 90일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대 그 청이 개청하는데 7월 말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아마 이제 법사위 안에서 치열하게 네. 논의 중일 것 같은데 대략의 윤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뭐 되겠습니까? 원칙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예. 처리하겠다라는 원칙이고요. 예. 저희가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법안 1소위가 시작이 됩니다. 예. 거기서 형사소송법과 또 민생 법안을 다루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들도 급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원내에서 네.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네. 발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용민, 박은정 의원님 안,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차기훈 의원 안 세 가지 안을 네.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그러게요. 신속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신속한 심사니까 10월 2일 날 네. 개청을 앞두고 예. 뭐 일단은 7월 안이라든가 8월 안이라든가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예. 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